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떻게 상담 문의 주셨을까요? 여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요, 강남에. 네. 용인 동백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매도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거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강남에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나 해놓은 게 용인 동백 지역이에요. 네. 거기 있는 아파트 45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는 시기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작진께에게 지금 사전 정보를 주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서초 그랑자이 33평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예. 또 네. 용인 동백지구에 45평 아파트 보유 중이라고 네네. 네, 해주셨어요. 중과세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월 9일 전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용인 쪽이 조정 지역이 해지가 돼서 그 중과 부분은 조금 좀 좋은 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매도 시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남에 그 서초 그랑자이 갖고 계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동백지구 갖고 계신데, 동백지구는 언제 사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 초창기에 분양할 때 사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시세 차이는 얼마나? 시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3억 한 7, 8천 정도, 약 한 4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돈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래는 현재는 안 되는데 한 7억 정도 형성이 되는가 봐요. 7억 정도? 네, 7억에서 8억인데 뭐 네. 하여튼 대충 한 7억 정도 보고요. 7억 정도. 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전세 끼고 이렇게 사놓으신 거가 된 거죠? 예, 전세가 지금 3억 1천만 원 정도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그거를 세를 5월 달에 계약서를 후년 5월까지 연장 계약서를 써줬어요. 전세금 안 올리고요. 네. 자, 일단 2주택을 갖고 계신데 당연 네. 지금 강남에 갖고 계신 아파트는 네. 뭐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자, 동백지구는 이제 사실 굉장히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많이들 올랐는데 특히 이제 구성역 주변에 GTX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동백지구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거기 세브란스 병원이 동백역 옆에 들어오면서 네. 우리가 그 동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한 3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는 시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게 이래요. 이제 동백지구 태생 자체가 네. 2000년 중후반 정도에 이제 그 다 입주를 한 곳이잖아요. 네네. 네, 대략 한 뭐 1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네네. 사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에버라인이 있기는 하는데 네네. 그 에버라인 기능 자체가 사실 특별하게 뭐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서울에서 직주 근접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자들은 사실은 여기를 막 매입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네네. 대신에 이제 이쪽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용인 쪽이라든지 또 아니면 멀게는 수원 쪽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를 피해서 이쪽도 그래도 단지도 잘 구성돼 있고 말씀하신 네네. 대형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시는 일부 소유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수요 공급 논리상 따졌을 때 지금 이제 수요자들의 시장으로 변했잖아요. 지금 정부 네네. 들어와서. 그럼 네. 이 수요자들이 여기를 찾아야 될 이유를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지금 매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의 전세 만기 시점마다
내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거를 사실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지금 일단은 시기가 전세 놓고 지금 전세 그 만료됐고 5월달에 줬으니까 후년 5월달이 만기죠. 예, 후년 5월이면 후년 5월 달을 저는 기점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 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금리 때문에 사실 네, 누구든 찬양하지 사려하진 네. 않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년 중하반기를 들어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들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수세가 조금씩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시기를 또 놓치고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의 큰 특장점, 좀 수요자들이 이걸 사려는 니즈,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파는데 사실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여기도 구성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대거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생겨난다 그러면 기대치가 다 글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뭐랄까 그 많은 분들에 의해서 관심 받게 돼 버리거든요. 아, 근데 동백역에서 그 GTX 역사 그 구속역으로 연결하는 라인으로 해서 네, 저 신분당선 쪽으로 네. 신봉역인지 뭐 성봉역 쪽으로 그 철도 전철도 가는 게 아마 거의 뭐 그거는 맞는데요, 시장님. 네. 이게요, 요 근처에 계신 분 다 그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만 유독 그 GTX 구성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요 근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분당선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GTX 노선 이 역사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사실 그 근처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더 우선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교통 역사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곳이 다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백 네. 지구가 가격이 떴다라고 하는 거는 근처에 좋은 호재가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구성역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시장에 의해서 오른 그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예. 때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구성역 하나 맹신하고 갔을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12월이나 그때쯤 그때쯤부터 내놔야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 3, 4개월 해가지고 후년 5월달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금리가 다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금 그럼, 뭐 그런 수요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격은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보합을 후년 할 초.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준에 갈 것 같아요. 아, 현재 정도? 예,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욕심,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그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현재 주식도 정도 그렇거든요. 수준에.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지만 어깨선에서 팔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후년 5월이 전세 만기라 그러면은 네. 내년 한 하반기. 양력으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그때 현지 내야죠. 부동산에다 내놔가 예, 그리고 내실 때 한두 군데 이렇게 내셔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면적으로 모든 소위 인터넷에서 그쪽 지역에 물건을 올리시는 모든 중개업소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부터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때 내년 연말에도 후년 초 되면은 거래는 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 봐야겠네요. 지금보다는 낫죠.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가가 내년 5월 9일 전에까지 원래는 중가. 왜냐하면 어차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년에 발전, 후년에 발전 상관이 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요 강남 아파트는 지금 뭐 약간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고 이 거래는 안 강남 되는데 아파트는요. 여기는 그냥 시간이 한 돼서 5년, 다시 10년도 반등할 계속 여지는 가져가야 충분히 되는 거죠? 있어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팔아서 소위 잘 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예, 끝까지 보유하면 이건 보유할수록 올라가든 때가 또 떨어지든. 오거든요.
예, 그러지. 그러면 강남 아파트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조금 거래가 된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알겠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질문 내용 일부만 좀 결례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만. 토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는 몇 년도에 팔면 돼요? 그거는 네.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 양평에 토지는 전원주택 사실은 부지가 누군가가 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 어떤 시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많아질 거라면은 당연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놔뒀다 팔고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작자 나왔을 때 파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토지도 지금 거래는 안 되는데 예. 토지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거래가 조금씩 된다 봐야겠네요. 그거는 지역마다 틀린데 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시장에 그거는 내놓으셔서 좀 시기를 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그랑자이와 용인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 중인 사례였는데요. 이 용인아파트는 내년 후반쯤 적절한 시기에 이 매도를 권유해 주셨고 서초 아파트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